상가건물임차 보호법을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주택임차 보호법에 더불어서요. 상가를 보시면요 어떻게 되냐? 상가는요 주택하고 다르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적용 범위라고 하는 것이 되어 있어요. 참 특이하죠. 이것은 주택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상가를 공부할 때는 무조건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요. 주택과 상가는 90% 이상이요 권리금 빼고는 다 똑같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요 상가를 공부할 때 주택을 먼저 공부하는 게 중요하지 상가를 별도로 공부하려고 하면 안 돼요. 알겠죠? 그래서 상가의 특이한 것만 보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근데 그 중에서 하나가 특이한 게 바로 뭐냐면 적용 범위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적용 범위는 이것은 상가에만 있고 주택에는 없는 거예요. 알겠죠? 여기는 상가에만 있다 이런 말이죠. 상가. 그래서 여기서 보면 상가에만 있어요. 그래서 상가 건물 임대차는요 일단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되고요 영업용으로 사용해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되지 않거나 영업용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안 돼요. 뭐가 있죠? 그러면 사업자 등록이 안 되는 게 뭐가 있죠? 동창회 사무실, 동창회 사무실. 또는요, 예를 들어서 뭐 종교단체 같은 경우는 사업자 등록해야 안 해요? 안 하죠. 그래서 가끔요, 교회에 얻는다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사업자 등록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다? 종종사무실 있죠? 종종사무실 이렇게. 그런데 뭐는데요? 법인은 적용돼, 법인은 적용이 돼. 이 법인은요, 원칙적으로 주택은 법인이 안 되잖아요. 전입신고를 못 하니까. 그런데 상가는요, 법인은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법인은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니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상가는 주택은 그런 게 없는데요. 상가는 참 특이하게 뭐가 있냐면요. 환산보증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 환산보증금은 뭐냐면 원래 보증금에다가요, 월세에다가 곱하기 100을 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서울에서 보증금 1억에다가 월세가 100만 원이다. 그럼 100만 원 곱하기 100을 하는 거예요. 100만 원 곱하기 100 하면 1억이잖아요. 1억 더하기 1억 하면 얼마가 돼요? 2억이 되죠. 2억. 이것을 환산보증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항상 있잖아요. 상가에서 보면 여기 봐봐. 6천이다, 5천이다, 3천이다, 3천이다 이렇게 나오죠? 무조건 이 모든 것들은 다 환산보증금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요. 9억이다, 6억 9천이다, 6,500이다. 이 6,500이라고 하는 것은 환산보증금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주택은 그냥 보증금만 가지고 얘기해. 그러니까 상가는 보증금에다 월세를 100을 곱해. 그 100을 곱한 거 더해. 그것을 보증금으로 보는 거예요. 서울시에서는요. 일단 주택은요. 보증금이 얼마냐 절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상가는요. 보증금이 중요해요. 상가는. 그래서 환산보증금이 9억 이상이 되면은 원칙적으로 주택인데 상가 건물은 적용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얼마다? 6억 9천. 그 다음에 여기 5억 4천. 여기 3억 7천 이렇게. 근데 이건 지금 내가 왜 그러냐면 여기 봐봐요. 여기는 지금 부산시가 들어와 있죠. 이게 좀 복잡하게 돼 있어. 여기는 부산시의 과밀억정권역이 어디예요? 이런 과밀억정권역이라는 것은 어디를 얘기하는 것이냐? 그것은요 서울시, 그 다음에 인천광역시, 그 다음에 경기도 일원이에요. 경기도도 여러분요 과밀억지란 말의 뜻이 뭐예요? 단위 면적당 인간이 살 수 있는 면적이죠. 간단히 얘기하면요. 그럼 이런 봐봐 여기요. 평내동, 호평동 한번 봐봐. 평내동, 호평동은요 다 아파트죠. 사람들 다 쏟아져 나와봐. 설 수 있는 공간이 얼마 안 되잖아요. 저기 화도는요. 그건 읍이잖아, 읍. 그런데 아무리 경기도라 할지라도 사람들이 놓으면 저쪽 논에 한 명 있고 이쪽 밭에 한 명 있고 이러잖아요. 무슨 말인지 내 말 지금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거기는 과밀억정권역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밀억정권역은 여기 보면 남항주 같은 건 2패동, 뭐 3패동, 2패, 3패가 뭔지 모르겠는데 2패동, 1패동, 2패동, 3패동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어디냐면 여기요. 여기 지금 여기 어디죠 여기가? 그 호평동, 평내동, 별내동, 다산동 이런 데가 과밀억정권역이에요. 내 말 지금 여러분 이해됐죠 지금? 그 과밀억정권역은 여기에 들어가. 여기에. 응? 남항주를 그 밖에 저기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인천시가 들어가. 인천시, 인천광역시요. 인천광역시하고 부산시를 뺀 나머지 광역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대전광역시. 알죠? 그럼 여기에 들어가. 그 다음에 세종시, 파주시, 화성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경기도 광주시. 알죠? 그럼 여기에 들어가. 됐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환산보증금이 9억 미만이 돼야 돼. 6억 9천 미만, 5억 4천 미만, 3억 7천 미만.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도 우리 시험이 나왔잖아요. 어디 세종시 나왔죠. 세종시. 이렇게 나온다니까. 우리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이번에 작년에 시험에 세종시라고 나왔잖아요. 그래 여기서 이렇게 나와. 파주에 사는 김모 씨가 이렇게. 그래서 보증금 1억에 월세 150만 원에 살고 있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럼 보증금 1억이고 월세가 150이니까 150 곱하기 100을 하면 1억 5천이죠. 1억 다음에 2억 5천이잖아요. 2억 5천은 5억 4천 미만이니까 이 안에 들어오죠. 그러니까 뭐다?
상가 건물 임차 보호법에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죠. 이해되셨죠? 그런데 만약에 파주에 살고 있는 김모 씨가 보증금 5억 원에 월세 150만 원에 살고 있다. 그럼 보증금 5억이면 5억에다 150만 원이면 150 곱하기 100을 하면 1억 5천이죠. 그러면 5억에다가 1억 5천 더하면 6억 5천이 되죠. 6억 5천이면 5억을 넘잖아요. 그러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을 받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법을 적용을 받으려면 일단 이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재밌는 말을 봐봐. 이런 거랑 비교하라고 바로바로 써놨어. 여기 우선 변제하고 그다음에 우선 변제하고 최우선 변제, 소위 이건 최우선 변제, 최우선 변제하고 우선 변제가 있잖아요. 이때는 여기 달라. 이건 서울시는 똑같죠. 과밀 조건도 똑같은데 여기 지금 뭐가 없어 지금? 부산시가 없잖아요. 부산시가 빠졌죠. 부산시는 여기에 들어. 여기에 부산시에. 여기 부산시가 여기에 들어온다니까. 부산시가 여기에. 부산시는 밑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경기도 광주시 이렇게.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경기도 광주시 이렇게. 여기는 부산시 이렇게. 됐나요 지금? 여기에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에 이렇게. 그 다음에 기타 지역 이렇게. 기타. 그러니까 여기는 얼마다? 6,500. 여기는 5,500. 그 다음에 3,800. 3,000 이렇게 돼. 이건 암기해야 돼. 저는 서울거밖에 암기 못해. 알았죠? 여러분은요 밑에 다 암기해야 돼요. 이번에 세종시 나왔잖아요. 다음에는요 김포 나올 거예요. 김포. 알겠죠? 암기하라고. 난 몰라. 나는 서울만 해. 강의학시니까 9,000, 6,500 암기도 쉽잖아요. 2,200 이것만 암기해. 다른 거 모르니까. 알겠죠? 굳이 내가 시험도 안 보는데 암기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암기를 해야 된다. 알겠죠? 이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적용 범위 할 때는 부산시가 여기에 들어오죠. 그런데요 우선 변제, 최우선 변제 할 때는 부산시는 이쪽으로 들어온다고. 3단계로. 됐죠 지금? 근데 여기는 봐봐. 우선 변제, 최우선 변제 안산, 용인, 김포, 광주죠. 봐봐. 어떻게 보면 되냐? 우리가요 서해안 고속도로 영동 고속도로 타고 쭉 내려가. 쭉 내려가면 경기도 광주 나오죠. 그다음에 좀 더 내려가면 용인 나오죠. 용인 좀 더 내려가면 안산 나와. 안산에서 좀 더 가면 뭐가 나와? 김포시 나와. 몰라? 알겠죠? 그렇게 나간다고. 알겠죠? 안산 이렇게 순서로 쭉 가다 보면 이렇게 차 타고 가면 된다고. 근데 재밌는 말은 뭐죠? 여기요. 여기 지금 세종시, 파주시, 화성시가 있죠. 근데 세종시, 파주시, 화성시는 여기에 지금 있어 없어? 없죠. 그럼 또 이런 얘들은 또 여기에서는 우선 변제, 최우선 변제 할 때는 기타 지역으로 들어가. 그 밖에 지역으로 들어간다니까. 웃기잖아 이게. 아니 웃기다고 해줘. 웃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 적용 범위에 여기 범위하고 여기 범위가 지금 다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요. 여기 세종시, 파주시, 세종, 파주, 화성시는 적용 범위는 여기 3단계인데 여기 우선 변제, 최우선 변제를 어디로 간다? 그 밖의 지역으로 들어간다 이 말 아니에요 지금. 그다음 부산시는 2단계인데 우선 변제, 최우선 변제는 3단계로 들어간다 이 말이죠 지금 여기로.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지금?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지금 비교를 좀 하라 이 말이에요. 얼마냐 하는 것도 중요하고 여기 얼마냐 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비교를 좀 해봐. 여기 바로 해놨어. 여기 주택이 몇 차야? 주택은 또 달라. 주택에서는 뭐다? 1억 5천에 5천이고 이렇게 1억 3천에 4천이고 이렇게 돼 있죠. 서울시는 1억 5천의 주택은요. 근데 주택을 보면 여기 과밀 역조건제가 돼 있죠. 과밀 역조건제 여기는요 세종시, 용인시, 화성시, 김포시라고 돼 있죠. 과밀 역조건제. 이 과밀 역조건제 여기 지금 들어왔죠. 근데 여기는 지금 어디에 들어왔어? 여기는 지금 어디 갔어? 세종시 이게 어디가 있어? 여기는 지금 보면 주택은 여기 위로 올라 있죠 지금. 근데요 여기는요 이 밑으로 내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택과 상가가 다르다고 지금. 내 말 이해했죠? 이거는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여기 광역시 있죠. 여기에서 과밀 역조건역은 어디냐면 인천광역시가 들어간다고. 경기도하고. 그다음에 여기 광역시는 부산시 같은 거 들어가고 여기에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평택시가 들어간다고. 용인시가 위로 들어가. 김포도 위로 올라가고 여기는 밑으로 또 내려오고. 나 몰라. 알겠죠? 모른다고. 그래서 여기 주택하고 상가가 다른. 우리 주택에서 세종시 나왔잖아요. 세종시. 그러니까요. 여기는 주택인데 차니까 주택인데 차 구조하고 어떤 놈이 했는지 밥 먹다가 했나 봐요. 와이프하고 이건 분명히 뭐라고 볼 수 없냐. 와이프하고 아침에 부부싸움 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부탁인데요. 남편 아침에 출근할 때 바가지 긁지 마.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고. 알겠죠? 이건 그렇지 않고 이렇게 할 수가 없죠. 아니 똑같이 해놓든지. 땅값하고 상가하고 주택하고 가격이 비슷비슷하지. 다 오르면 같이 오르고 내리면 같이 내려가지.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해놨냐고.
내 말 지금 여러분 이해됐죠 지금? 아무튼 여기 딱 보면 여러분 약간 다르게 되어 있구나. 그걸 좀 알아주십사 이 말이에요 지금. 아시겠죠 구조가? 자 그다음에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 민법에서 나온다기보다는 어디서 나올 가능성이 더 많냐면요. 여러분 중개사법요. 중개사법령은 실무잖아요 실무. 알죠? 거기에서 나올 가능성이 더 많다 이 말이죠. 자 그다음 여기 한번 보죠. 환산보증금을 초과하죠. 초과하는 경우는요. 잘 봐봐. 환산보증금을 초과하죠. 그럼 주택임대보호법 상가가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그랬죠? 안 되는데 적용되는 것이 있어.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데도 원래 상가금리자보호법이 적용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다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중에서 몇 개는 적용이 돼. 그럼 환산보증금을 초과하지 않은 것은 상가금리자보호법이 다 적용이 돼. 그런데 서울에서 환산보증금이 9억 이상이다. 그러면 적용되는 것이 있고 안 되는 것이 있어. 원래는 안 되니까 안 되는 거 신경 쓰지 말죠. 뭐만 보면 된다? 적용되는 거. 그래도 적용되는 거 뭐가 있다? 여기 대항력 있고 대항력. 뭐는 안 된다? 여기서 우선변제, 최우선변제 안 돼요. 우선변제하고요. 뭐는 안 돼요? 최우선변제는 안 돼요. 알죠? 안 돼. 그 다음에 계약갱신 요구가 되고요. 10년의 기간을 보장해요. 10년. 권리금 보장돼요. 3기 연체 시 해지 보장돼요. 알겠죠? 그런데 뭐는 안 돼요? 10년의 기간은 보장되는데 최단 1년은 보장이 돼야 안 돼요. 최단 1년 보장 안 되고요. 또 뭐가 또 안 되죠 여기에? 여기 있네. 우선변제, 최우선변제 안 되고 존속기간 최단 1년 보장 안 되고 임차권 등기 명령 안 되고 차임 증감 청구 안 되고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안 된다니까요. 우선변제 안 되고 존속기간 안 되고 임차권 등기 명령, 차임 증감 청구권 최단 1년 보장 안 되니까요. 어떻게 한다? 만약에 우리는 상가에서는요. 존속기간을 6개월로 정하면 몇 년으로 본다? 1년으로 보는데요. 환산보증금이 서울에서 9억 원을 넘는 경우는 6개월로 계약하면 그냥 6개월로 보는 거예요. 알겠죠? 왜? 적용되니까 안 되니까. 안 되니까.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 1년 보장 안 된다는 것은 환산보증금이 서울시에서 환산보증금이 10억이다. 10억인데 존속기간을요 6개월로 했다. 6개월로 했다. 그럼 이것은 뭐다? 유효다 이 말이에요. 6개월 하면 유효다. 1년이 되는 것이 아니다. 몇 개월이 된다? 그냥 6개월이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내가 말하는 것 지금 이해됐나요? 그래서 이걸 환산보증금이다 이렇게 얘기해.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보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뭐가 있죠? 상가 건물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것은 실질적으로 따져. 실질적으로. 그래서 만약에 봐봐요. 공장이죠. 공장도 판례가 뭐라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공장인데 영업을 하고 있죠. 공장인데 영업하면 그것도 상가라고 그랬어. 여러분요, 우리 창고는 상가도 아니다. 창고 알 수가 없죠. 창고는 뭘 해야 돼요? 사업자 등록을 하고 영업용으로 사용하면. 그래서 내가 한번 얘기했는데 지금도 있나 모르겠어요. 옛날에요, 용인의 영동 고속도로 타고 강릉으로 가다 보면요, 그 용인에 뭐가 있냐면 바른손 물류센터가 있었거든요. 우리 문구 있죠, 문구. 바른손 문구. 그 바른손 문구에 보면 프랜카드를 밖에다 그렇게 걸어놨어. 도매업, 소매업도 계시라고. 근데 물류창고인데 창고에서 뭘 한다 지금? 영업을 하고 있잖아요. 도매업, 소매업 영업을 하고 있죠? 그러면 그 창고를 뭐로 볼 수 있다? 상가로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 공장이 어떤 공장이었냐? 도금 공장이었거든요. 도금 공장인데 20평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적잖아요, 공장이요. 그러니까 너무 적으니까 바로 옆에다 컨테이너로 2개를 갖다 놓고 공장 옆에다가 하나는 사무실을 쓰고 하나는 거기서 판매를 해서 판매. 그럼 이 전체를 뭐로 보는 것이다? 상가로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공장은 창고 상가냐 아니냐 하는 것은 무조건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느냐,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쓰느냐 이것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해됐죠 지금? 그것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뭐 일시사용. 여러분 일시사용이 뭐죠? 일시사용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거 하는 거죠. 여행지 가서 잠깐 잠자는 거죠. 지금요 이번에요, 지금 제주도 갔다가요 눈보라가 쳐가지고 지금 못 온 사람들 있죠. 얼마나 고소해요. 나는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데요, 그 사람들은 뭐라고 제주도까지 가가지고요 염장을 지르더니 굳이 염장 지른 게 아니죠. 고소하다 이 말이죠. 그것을 일시사용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는 상가가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란 말이죠. 지금 됐나요 지금? 됐죠? 자, 이것을 우리는 상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보냐? 이제 대항력이라는 거. 이 대항력은요 어디가 똑같아? 주택하고 똑같아. 주택하고 똑같은데 차이는 뭐냐? 여기는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 등록을 신청이라고 되어 있죠. 주택은 뭐라고 한다? 주택은
주택은 뭐라고 했다? 전입신고. 전입신고. 주민등록 신고를 해야 돼요. 주택은. 이런 사업자 등록 신청을 되죠. 신청. 법에는 신청이에요. 봐봐. 판례는 등록을 하면 등록증 교부그래서 우리 21회 때요 시험에요. 21회 시험에는 등록증 교부그래서 틀린 걸로 돼 있어. 응? 그러니까 신청해요. 법적으로는 사업자 등록 신청. 아 근데 여기는 왜 신청인데 여기는 또 등록으로 돼 있죠? 등록증 교부는 아니에요. 사업자 등록하고 등록증은 바로 나오는데 여러분 사업자 등록이라고 나중에 한번 쳐봐. 그러면 처리 기간이라고 하는 거지. 처리 기간. 보통은 다 당일이에요. 1일이에요. 1일. 그 1일 그날 한다 이 말이죠. 내가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바로 사업자 등록 나온다 이 말이죠. 그런데 어떤 것들은 일주일, 10일, 15일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어떤 것들은 사업자 등록을 신청을 해도 한참 있다 나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업자 등록 신청하고 등록은 사실 시간적으로 갭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 판례 사건에서는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날짜하고 등록증을 해줘야 되는 날짜가 당일이었겠죠. 알겠죠? 그러니까 뭘 한다? 등록을 하고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러니까 아무튼 신청이나 등록은 관계없는데 뭐는 안 된다? 등록증 교부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하면은 언제부터? 그 다음날 0시부터 제3자에 대한 효력 이걸 말한다? 대항력이다 이렇게. 제3자에 대한 효력을 대항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사업자 등록은 사업자 등록은 어때요? 대항력의 취득 요건이면서 플러스 전속 요건이에요. 언제까지요? 재밌는 말. 배당 요구 종기까지. 이건 중요해. 배당 요구 종기까지. 주택은요. 전입신고가 배당 요구 종기까지. 주택은. 그 다음에요. 전대차 등으로 당해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사실상 폐업하죠. 그러면 대항력이 없어요. 사실상 폐업이 뭐예요? 여러분 지금 이거죠. 봐봐요. 우리가 사실상 폐업한다는 말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보면 상 같은 데 보면 어떻게 돼 있죠? 그 보면 문이 닫혀져 있으면서 그 보면 의자들이 다 정리가 된 데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사업을 하고 있어 안 하고 있어? 안 하고 있죠. 그것을 사실상 폐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폐업 신고 후 폐업 신고해서 그러면 대항력 상실. 그럼 대항력이 없어져. 폐업 신고하면 대항력이 없어져. 그런데 다시 같은 상으로 다시 사업자 등록 그럼 다시 그러면 새로운 대항력이 발생. 새로운. 이게 이제 우리가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이거 가지고 이제 문제가 틀린 걸로 나왔잖아요. 아니 사업자 등록 폐업 신고하고 다시 사업자 등록을 하면은 종전의 대항력이 계속 유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새로운 대항력이 발생하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종전 대항력이 유지 그건 아니야. 종전 대항력이 유지되는 건 아니에요. 알겠죠? 종전 새로운 대항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우리 시험은 이 판례를 잘못 출제자가 봐가지고 뭐라고 해야 되나? 종전 대항력이 그대로 유지된다. 그래가지고 틀렸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대항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한 거예요. 무슨 판례를 그냥 겉읽어가지고.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전부 정답으로 돼 있었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요. 임대차 계약서상 소재지하고 등기부상 표시가 불일치하죠. 그럼 대항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 그렇잖아요. 계약서상 전입신고 번호 번지하고 등기부상 번지가 똑같아야죠. 알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대항력이 존속이죠. 임대차가 종료해도 임대차 종료했죠.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중요해. 반환받을 때까지 존속하는 걸로 봐. 그러니까 반환받을 때까지 점유는 적법이다 불법이다? 적법인데 뭐는 반환한다? 사용 이익은 반환해야지. 그 집에서 산 것은 월세는 내고 살아야 돼. 그러니까요 재밌는 말이죠. 봐봐요. 내가요 보증금 5천에요 월세 지금 300만 원 살고 있단 말이죠. 상가를요 식당을 운영하다가 임대차 끝났어. 그럼 보증금 5천 나한테 내줘야 되잖아요. 이 사람이 3개월 있다 내준 거예요. 그럼 나도 3개월 있다 내니까 어쩔 수 없이 3개월간 거기서 영업하면서 그냥 있는 거죠. 돈 받을 때까지. 그러면 기간이 끝났는데 3개월간 거기서 더 있었잖아요. 그럼 3개월간 월세는 내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요 목돈 들고 들어갔다가 푼돈 들고 나오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럼 월세는 내고 살아야 돼. 보증금 받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영업을 안 해야 돼. 영업을 안 하면 관계가 없어. 실제로 영업을 하면 월세를 내야 돼. 그러니까 판단을 내가 잘해야 되겠죠. 알겠죠? 자, 그러면 임차권은 경매가 되면 어떻게 돼요? 임차권은 경매가 되죠. 경매가 되면 경락받은 사람 소유권을 취득하죠. 소유권은 채권이다 물권이다? 물권이죠. 임차권은 채권이다 물권이다? 채권이죠. 채권과 물권이 부딪히면 누가 우선해요? 물권이 우선하죠. 그러니까 임차권이 채권은 경매가 되면 소멸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있는 거?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않고 대항력 있는 임차권을 소멸해야 된다. 대항력 있는 임차권을 소멸하지 않아. 그 말은 임차권이 몇 순위다? 임차권이 1순위다 이 말이에요. 1순위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러면 건물 양수인. 건물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만 걸로 본다? 승계.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봐. 알겠죠? 뭐가 있을 때? 대항력이 있을 때. 대항력이 있을 때 이 말이죠. 뭐가 있을 때? 대항력이 있을 때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우선 매도권이죠. 그러면 이 우선 매도권은 주택과 똑같아. 주택과 똑같은데 우리가 주택은 뭐가 있다? 대항요건하고 확정일자가 똑같아. 그런데 확정일자를 어디서 받느냐 이 말이죠. 상가는 관할 세무서장한테 받아요. 주택은요 확정일자 부여기간 어디죠? 등기소도 되고요. 여기 등기소도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뭐다? 보통은 뭐다? 보통은 동사무소죠. 동사무소 뭐라 간다? 주민자치센터? 뭘 그렇게 읽다가 죽어버려. 알겠죠? 자치센터. 그래서 등기소 이런 데서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임차는 후순위보다 우선해서 변제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확정일자는 세무서장이 부여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정보 제공 요청 이게 연휴 시험에 좀 자주 나와. 왜냐하면 지금 여기 이제 문제죠. 그래서 여러분 봐봐요. 이번에 지금 보면 우리가 뭐가 있냐면 그 깡통 주택 있잖아요. 깡통 전세. 이게 바로 이거예요. 정보 제공. 그래서 여기요 이해관계 있는 자가 누구죠? 임차인이죠. 현재 임차인은요 바로 그냥 관할 세무장한테 정보 제공을 요청해. 바로 가서 바로 직접 청구한다 이 말. 직접 요구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신규 임차는요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돼. 근데 임대인이 보통 동의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럼 그 집 들어가면 안 돼. 알겠죠? 정보 제공을 하도록 돼 있어. 그러니까 이번에 지금요 국회의원들이 항상 국회의원들이 뒷북 치죠. 마치 이거가 있는 것처럼 깡통 전세를 예방하기 위한 뭐 그런 것들을 하고 있단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체결하는 자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 관할 세무서장에게 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집에 우리가 보니까 등기부에는 등기부에는 돈을 얼마를 빌렸다고 딱 나와 있지만 어디 뭐는 안 나와 있다. 지금 여기에 사는 누가 보증금이 얼마인지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주인한테 물어봤더니 안 알려줘. 그래 어디로 간다? 관할 세무서장 관할 세무서에 가서 알아본다 이 말이죠. 알겠죠? 주택은 어디 가서 알아본다? 동사무소 가서 알아본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요. 보증금 반환 청구서 확정 판결이죠. 우리가 보증금을 달라고 했는데 안 줘. 안 주니까 소송을 했어. 판결을 받죠. 이 확정 판결문의 집행권원이라고 그래. 이 집행권원은 경매를 청구를 해. 알겠죠? 그럼 우리가요 봐봐요. 만약에 전세권자가 경매를 청구하죠. 그럼 전세권자가 경매를 청구하려면 상대방이 채무 불이행 상태에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냐? 내가 이사를 가고 난 다음에 경매를 해야 돼요. 전세권자는 거기서 살면서 경매를 못 해요. 그런데요 원래 임차인은 임차권으로 경매를 못 해요. 임차인이 경매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보증금 달라고 소송을 해야 돼. 법원에다가 소송을 해서 그럼 판결문이 나오죠. 그 판결문을 집행권원이라고 그래. 이 판결문으로 경매를 청구해요. 그래 내가 임차권으로 경매를 하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내가 굳이 이사 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걸 뭐라 한다? 반대 의무의 이행. 다른 말로 뭐다? 이사를 간다 이 말이에요. 이사를 갈 필요가 있어 없어? 없다. 그래서 반대 의무의 이행을 집행개시 요건이 뭐죠? 경매 개시 요건이죠. 경매 개시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요 내가 이사 갈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이사 가지 않고도 그 집에 살면서 경매할 수 있다. 이것은 시험에 좀 자주 나와. 이 지문은 그 집에 살면서 경매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우리는 여러분요 혹시 여러분요 여기 은행으로부터 돈 빌린 사람 있죠? 뭐냐면 은행으로부터 뭘 빌리죠? 그 있잖아요 전세 자금 대출 월세 보증금 대출 받은 사람들 있죠? 그럼 그 보증금 대출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그 보증금 대출 전세자금 대출 받아서 내가 전세금 1억 있고 은행으로부터 2억을 대출받아서 3억으로 전세를 살고 있단 말이죠. 문제는 뭐냐? 살고 있는데 이 집이 경매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때 내가 임차인이요 배당금으로 3억을 받아가지고 은행에다 2억을 갖고 내가 1억을 가져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한다 안 한다 보통? 안 하고 다 도망가 버리죠. 3억 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고 또 그러면 은행이 또 소송해야 되고 이렇게 복잡하니까 그 건물이 경매돼서 배당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은행이 임차인한테 2억 빌렸죠? 임차인한테 너가 받을 돈 3억이잖아요. 3억 중에서 2억은 내가 직접 가서 받을 테니까 나한테 2억을 양도해라 이 말이죠. 그럼 은행이 직접 가서 받으면 되죠. 알겠죠? 그래서 뭐냐면 여기 금융기관이죠. 금융기관이 보증금 반환 채권을 계약으로 양수를 해. 보증금 반환 채권을 양수를 하죠. 양수한 금액의 범위에서 임차인의 우선 배제권을 승계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은행이 직접 가서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요, 만약에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봐봐.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집이 3억 원에 살고 있는데요. 내가 만약에 내가 1번인데 내가 1번이면 내가 아직도 6개월의 기간이 남았어. 그럼 나는 살아도 되고 나는요 배당 요구해서 돈 받고 나가도 돼. 알겠죠? 그런데 문제는요 내가 나가려고 막상 했더니 3억 8천 원 있어야 돼. 8천이 더 있어야 돼. 그럼 나는 돈 받고 나가는 게 낫겠어? 계속 사는 게 낫겠어? 아직 6개월 남았으니까 일단 6개월 동안 사는 게 낫겠죠? 그래서 나는요 경매가 됐는데 이 집이 내가 1순위인데 배당 요구를 하지 않고 내가 그 집에서 계속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요 은행의 직원이 뭐라 하냐, 아니 빨리 배당 요구하라고 막 다그쳐. 안 한다니까 자기가 대신 배당 요구를 해. 그럼 돼 안 돼? 안 되죠. 알겠죠? 그래서 금융기관들은 우선 변제를 행사하기 위해서 임차인을 대위해서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해지를 못한다 이 말이죠. 그 말은 다른 말로 뭐다? 임차인을 대신해서 배당 요구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뭐는 할 수 있다? 임차권 등기명령. 임차권 등기명령은 대위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해. 그러니까 금융기관은 뭐는 안 되는데 우선 변제 받는다고 해서 임차인을 대신해서 우선 변제를 임대차를 해지할 수는 없는데 뭐는 할 수 있다? 임차권 등기명령. 여러분 임차권 등기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 임차권 등기명령을 언제 하는 거죠?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내가 그냥 이사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를 한다? 법원에다가 임차권 등기를 해달라고 청구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봐봐. 경매대금에서 보증금을 받는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경매대금에서 보증금을 받는다. 이 말은 배당 받는다 이 말이죠. 배당 받는다. 배당 받는다 말하고 보증금하고 목적물의 인도는 무슨 관계죠? 동시이행이잖아. 동시이행. 그래서 동시이행이니까 내가 보증금을 받는다 말은 배당을 받는다 이 말이고, 배당을 받으려면 물건을요 양수인 누구죠? 여기서 경락인이죠? 경락인한테 인도해야 돼. 그래서 인도와 보증금의 반환은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그러니까 인도하지 않으면 보증금을 얼마 할 수 없다. 받을 수 없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이것은 주택임대차하고 똑같아. 자, 그 다음에 이것은 서울시죠? 여기 말을 봐봐, 말을. 말을 보면 여러분 뭐라고 돼 있어요, 여기요? 여기 보증금중 일정액이죠. 보증금이 얼마죠? 보증금이 서울에서 6,500이죠. 환산 보증금에서 6,500 중에서 일정액이 얼마죠? 2,200까지. 2,200까지는 내가 먼저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최우선 면제라고 해요. 그러니까 최우선 면제는 이 상가가 경매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환산 보증금이 6,500 미만이잖아요. 그럼 일단 나는 무조건 얼마를 받는 거예요? 2,200까지는 먼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상가나 주택이나 마찬가지로 서울에서는요, 주택 같은 것은 1억 5천 미만일 때. 그럼 1억 5천이니까 얼마예요? 1억 3천에 내가 그 집에 전세로 들어갔어. 전세든 월세든 보증금 1억 3천에. 그럼 그 집에 내가 1번이야? 1번이 2번이 관계없어. 그 집에 아파트가요 5억짜리예요. 그럼 경매가 되면 1억 3천은 더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나는 1억 3천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최우선 제일 먼저 1억 3천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상가는 얼마까지 받고? 2,200까지 받고. 그런데 문제는 상가는요, 여러분 상가 여기 봐봐. 여러분들 지금 여기 과면을 찍고 여기 지금 여기죠? 여러분 여기가 지금 남항주시죠? 여기 지금 호평동이 여기 5,500이죠. 5,500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월세 50만 원. 50만 원 곱하기 100을 하면 얼마예요? 5천이죠. 5천이고 보증금은요 400만 원이 돼야 돼. 보증금 400만 원에 월세가 50만 원일 때. 알겠죠?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 최우선 면제 2,200까지 아니죠. 보증금이 얼마밖에 아니냐? 400이죠? 그럼 2,200까지 받으니까 내가 보증금은 400이니까 얼마만 받는다? 400만 원을 받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남항주에서요, 만약에 보증금 500원에 500이에요. 월세가 55만 원이다. 그럼 55만 원 곱하기 100을 하면 얼마죠? 5,500이죠. 5,500에다가 500만 원 더하면 얼마 되죠? 6,000이죠. 그러면 이거 6,000이니까 최우선 면제 한 푼도 못 받는 거예요. 나는 보증금이 5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돈 못 받아. 알겠죠? 웃기죠? 그러니까요, 이게 뭐 법을 보호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알겠죠?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요. 알겠죠? 그러면 나는 여기서는 1,900만 원까지 돈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죠. 내가 보증금이 500만 원인데 1,500만 원 받으면 되겠어요? 보증금이 500, 실제 보증금이 500인데 계산할 때는 환산 보증금을 하지만 실제 내 보증금이 500이잖아요. 그러면 1,900만 원 한도에서 받는다 이 말이죠. 내가 만약에 보증금이 1,800이다. 그럼 1,800까지 받는 것이고. 아시겠죠? 그것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6,500에서 2,200인지 아닌지 이것을 우리가 정해야 되잖아요. 이걸 누가 정하느냐? 누가 정하냐면 이렇게 정하는 거예요.
법무부에요. 상가 건물 임대차 위원회를 두는 거예요. 위원장이 누구냐? 위원장은요 법무부 차관이에요. 법무부 차관. 그러니까 법무부 차관 알겠죠? 여기서 만다 심의하고 정하는 것도 어디에 정하냐? 대통령령으로 정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말이에요. 정하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심의는 상가 건물 임대차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알겠죠? 그 다음에 위원장은 법무부 차관이 되고 이렇게. 자, 그 다음에요 여기요. 그 다음에 임차권 등기 명령, 주택임대차와 동일하고요. 자, 임대차 기간을 봐봐. 임대차 기간은 여러분 뭐다? 잘 봐봐. 기간은요. 기간에 정함이 없거나 1년 미만이면 몇 년을 본다? 1년으로 봐. 근데 항상 시험은 뭐라 나온다? 이렇게 나와. 상가에서 전속 기간을 2년으로 정한 경우 2년. 전속 기간을 2년으로 정한 경우 몇 년이다? 상가에서 기간을요. 만약에요. 전속 기간을 6개월로 정한 경우 있고 2년으로 정한 경우 두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6개월로 정하면 몇 년으로 본다? 1년으로 보고 2년으로 정한 걸 몇 년으로 본다? 2년으로 정한 걸 몇 년으로 봐? 2년으로 본다 이 말 아니에요. 알겠죠? 최소한 몇 년만 보장하면 되니까 최소한 1년을 보장하면 돼. 근데 2년이니까 2년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학생들은 저 상가건물이자법에서 전속기간을 2년으로 정한 경우는 1년으로 본다. 그러니까 말이 되냐고요. 1년 미만일 때 1년으로 본다 이 말이죠. 그럼 8개월이면 1년으로 본다. 10개월이면 1년으로 본다 이 말인데 16개월로 정했다 하면 16개월로 가는 거예요. 몇 년이 지났으니까? 1년이 지났으니까. 이해됐나요? 자, 그 다음에 만약 6개월로 정했다. 6개월 또는 1년을 선택적으로 정했어. 누가요? 임차인. 만약에 기간을 6개월로 정하잖아요. 그럼 임차인은요 6개월을 주장하든지 1년을 주장하든지. 왜? 6개월은 1년 미만이니까 몇 년을 본다? 1년으로 보니까 선택적으로 주장할 수 있어요. 임대는 된다 안 된다? 임대는 돼 안 돼?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건 묵시적갱신을 뭐란다? 이거를 법정갱신이다. 법정갱신이다 이 말이죠. 임대인은 기한이 말려. 임대인은요. 임차인은 없어. 임대인은 6개월에서 1개월 전까지 뭐라 말해야 돼. 임차인은 아무 규정이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요. 주택하고 상가는 달라. 상가는 임차인은 아무 말 하지 않아. 기간이 끝날 때까지 아무 말 하지 않아도 나 나간다고 할 수 있어. 상가는 무조건 갱신된 게 아니에요. 임대인이 6개월에서 1개월 되기 전까지 아무 말 하지 않았을 때 임차인은 계약이 갱신됐다. 나는 1년을 더 살고 나가겠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이고, 임차인은 1개월 전까지 무슨 말이 없잖아요. 임차인 아무 말이 없다고. 임차인은 아무 말이 없으니까 6개월에서 1개월 계약 갱신 요건 이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임차인은 없다 이 말이죠. 죄송해요. 여기는 임차인은 뭐 나올 수 있냐? 계약 갱신을 요구해.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계약 갱신을 요구한다고. 대신 임차인은 뭐가 없냐? 1개월 전까지 이 말이 없다고. 이 말이 없다고. 그러니까 기간이 끝나면 무조건 종료가 되는 거예요. 보증금 반환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법상으로는. 알겠죠? 전속기간 몇 년을 본다? 1년. 그런데 1년을 더 사용해야 되냐? 그게 아니야. 임차인은 언제든지 나간다고 할 수 있어요. 임차인은 몇 개월 있다가 3개월 있다가. 임대인은 절대로 안 돼. 알겠죠? 임차인은. 근데 우리는 보면요. 주택하고 똑같은 줄 알고 자꾸 중개업자들이 임차인이 1개월 전까지 아무 말 안 했대. 아무 말 하든 말든 관계없어. 알겠죠? 임차인에 관한 규정은 없다고. 그러니까 임차인은 기간이 끝나면은 나간다고 무조건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서는 보면 봐봐. 임대인은요 6개월에서 1개월 전까지 되어 있죠? 주택은요 몇 개월 전까지다? 2개월 전까지. 2개월. 주택은 2개월 전까지예요. 여기는요 1개월 전까지죠. 주택은 2개월 전까지. 주택임대차 보면 2개월 전까지 이렇게 되어 있어. 또 한 가지요. 여기 지금 보면 계약갱신 요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요. 상가 건물의 공자인 임대인이 갱신 거절. 우리가 요 공유다. 상가는 주택이죠. 공유다. 그럼 무조건 임대다. 그럼 무조건 이건 관리행위죠. 관리행위는 지분 과반수예요. 무조건 지분 과반수로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요. 부부가 부부 공동으로 지분 등기를 하잖아. 부부 공동으로. 이런 부부 공동으로 지분 등기하죠. 여러분 절대로 그거 필요 없어. 부부 공동으로 지분 등기 하잖아요. 그건 절대 필요 없다고. 반반하면 큰일 나. 2분의 1, 2분의 1 하면 남편이 지금요 해외 출장 중이야. 임대를 줘야 돼. 임대 줄 수 있어 없어? 없다니까. 그러니까 누구 한 사람은 뭐가 돼야 돼? 51%가 되고 나머지 49%가 돼야지. 그래야지 51%가 가반수죠. 가반수가 임대를 마음대로 줄 수 있다고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이제 다툼이 있는 거죠. 남편한테 많이 주거나 아내한테 많이 주면 큰일 나는 거잖아. 그게 아니라고. 집에 있는 사람한테 많이 줘야지. 관리할 수 있는 사람한테 1%더 줘가지고
과반수로 만들어가지고 임대를 줄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다 모여야 된다니까요. 알겠죠? 그건 얼마나 귀찮아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안 해보면 모른단 말이죠. 관리행위니까 뭐로 한다? 지분의 과반수를 결정한다. 지분의 과반수.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요. 자, 계약갱신 요건. 이거는요, 옛날에는 상가에만 있었는데요. 이번에 우리가 주택에도 들어왔죠? 주택에 들어와서 이제는 차이가 없어. 딱 하나만 차이가 있어. 하나만. 예전에는 상가에만 있었는데 지금은요, 주택에도 있다고. 그러니까 이건 이제 옛날에 상가에만 있으니까 이거 여기서 주야장창 막 시험에 계속 나왔어. 그럼 주택하고 똑같으니까 주택에 나오고 상가에서 안 나와, 이제. 그래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봐봐. 잘 봐봐요. 여기는 누가 누구한테 청구하는 것이냐? 잘 보시면. 여기요, 누가 누구한테 청구하죠? 읽어봐. 임대인은 임차인이 6개월에서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한다. 누가 요구한다고? 임대인 요구해요? 임차인 요구해요? 잘 읽어. 한글이니까. 알았죠? 그래서 우리가요, 이게 안 되면 이번 주 일요일 날요, 우리 다 같이 모여, 아침에. 그래서 저기 광화문 가가지고 세종대왕 발 한번 닦아주고 오게. 알겠죠? 지금 봐봐. 이게 이제 문제야. 우리나라 법이 완전 한글에 있었어. 여기 봐봐. 이겁니까? 임차인이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에서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이렇게. 그럼 누가 요구했어? 임차인이 요구할 경우 이 말이죠. 임차인 요구해?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된다 봐봐. 임차인 요구하죠? 그러면 누구는? 임대인은 임차인 요구했죠? 임차인이 요구하면 임대인은 이렇게. 임대인은 뭐 없이?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누가 거절을 못해? 임대인이. 누가 청구하면? 누가 요구하면? 임차인이 요구하면 임대인이 거절을 못한다 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러면 임대인이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뭐냐 이 말이야. 정당한 사유가. 이 정당한 사유가 이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정당한 사유 한번 봐봐. 첫 번째 몇 기 연체했다? 몇 기? 3기 봐봐. 3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한 여기서 사실이 있는 경우 이렇게. 사실이 있는 경우,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여러분요, 연체한 사실이 있단 말은 현재예요, 과거형이에요? 사실이 있는 경우 과거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3기 차임액에 3번 연체가 아니고 차임액에 달하도록. 자, 봐. 자, 월세가요, 월 100만 원이에요. 월 100만 원. 그럼 3기 차임액에 달하도록 얼마예요? 300만 원이죠. 300만 원. 이 사람이요, 한 달에 20만 원씩 꼭 덜 내. 100만 원인데 80만 원만 줘. 1년 내내 80만 원만 줘. 그러면 지금 20만 원씩 지금 덜 줬죠. 1년이면 얼마야? 240만 원밖에 안 되죠. 임대차 계약을 갱신을 거절 못 하는 거예요. 1년 내내 20만 원씩 지금 떼고 줬잖아요. 전체 합해봤자 24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임대인이 얄밉죠. 그럼 20만 원씩 떼고 주면 되는 거예요. 얼마가 되기 전까지만. 300이 되기 전까지. 그래서 280만 원 되죠. 그러면 다시 또 한꺼번에 다 줘. 그러면 이제 연체된 게 있어 없어? 없죠. 또 그 다음 달부터 또 20만 원씩 또 적게 줘. 그러면 어때요? 건물주 열받아서 화병을 해서 죽어버리겠죠. 알겠죠? 그러면 이제 내가 이제 가져가면 사면 돼. 알겠죠?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3기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해야 돼. 과거에 그런 사실이 있어. 그러니까요, 이 사람이 맨 처음에 사업을 하다가 3달 동안 연체를 해서 3달 동안. 한 300만 원 연체한 적이 있죠. 근데 주인이 봐줬어. 그래서 5개월 만에 돈을 다 갚았어. 이미 3번 연체, 3개월에 달하도록 차임액을 연체한 적이 있죠, 이미. 그러면 갱신을 인정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지금은 다 내가지고 지금은 연체된 게 없어. 그래도 옛날에 300만 원 될 때까지 연체된 적이 있죠, 한꺼번에. 3개월 한꺼번에 연체했다고. 너무 경기가 안 좋으니까. 그러다가 돈을 벌어서 다 갚았어. 현재는 다 갚았어도 옛날에 300만 원 한꺼번에 연체한 적이 있죠. 그러면 갱신 안 해주는 거예요. 내 말 지금 이해했냐고? 이해했어? 오, 좋아. 그러면 강원 안 가도 돼. 298만 원 연체한 적이 있어. 298만 원. 그거 다 갚았어. 문제가 돼, 안 돼? 안 돼. 300만 원이 될 때까지 연체한 적이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요, 월세 관리를 잘해야 돼. 알죠? 그러니까 300만 원이 되기 전까지 돈을 갚아야 돼. 그럼 얼마나 갚아야 돼? 50만 원 갚아. 그럼 250만 원 떨어져. 알죠? 그리고 또 버텨봐. 290만 원까지 갔어. 또 한 40만 원 또 갚아. 이렇게 해가지고 300만 원이 되지 않게끔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죠. 내 말 지금 이해됐죠? 여러분, 왜냐면 이게 만약에 걸리면 여기에 걸리는 것은 다 권리금을 보호를 안 해줘. 여기에 걸리면 권리금을 보호 안 해준다고. 알겠죠? 그러니까 관리 잘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럼 여기 봐요. 여기 이제 보시면 현재가 아닌 과거에 뭐가 있어요? 과거에 3기 차임액 300만 원 다도 연체한 사실이 있으면 갱신을 거절해버려. 주인이 너 나가 10년 보호 안 해줘. 그리고 권리금도 보호가 안 된다니까. 다 안 된다고. 그러니까요 중요한 것은 3번 연파봐. 1월달 안 내고 2월달에 다 주고 3월달 안 내고 4월달에 다 주고 5월달에 안 내고 6월달에 다 주고 연체는 3개월 한 것 같지만 돈은 지금 다 냈잖아요. 300만 원 됐어 안 됐어? 안 되고 100만 원 100만 원 연체했죠. 그건 관계없어. 한꺼번에 300만 원 될 때까지 안 내야 돼. 알겠죠? 1월달 안 내고 3월달 안 내고 5월달 안 내서 그런데 짝수 때는 두 달씩을 다 냈어. 주인 엿 먹으라고. 알겠죠? 했어. 그럼 문제가 돼 안 돼? 안 돼. 내 말씀 여러분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자 그럼 문제가 안 된다 이 말이죠. 세상을 제일 중요한 민법이니까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요. 그 다음마다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 그러면 안 되죠. 합의로 보상 이게 제일 좋죠. 합의로 보상. 그 다음에 동의 없이 전대. 동의 없이 전대하면 해지할 수 있죠. 그러니까 갱신 안 해준다 이 말이죠. 재밌는 말은 여기 중대한 과실이에요. 중대한 과실로 파손해. 중대한 과실로 파손해야 돼. 그런데 여기 무슨 과실로? 경과실로. 이걸 또 줄을 그어야 되겠죠. 경과실로, 가벼운 과실로 파손하면은 거절을 못해. 갱신해 줘야 돼. 경과실로 파손하면 갱신해 줘야 돼. 중대한 과실로 파손하면 갱신은 거절할 수 있다고. 경과실은 갱신 거절 못한다고. 그 다음에 여기 뭐죠? 일부가 멸실되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목적 달성하지 못해. 그 다음에 전부나 대부분. 여기 봐봐. 재밌는 말 봐봐. 여기 지금 뭐냐면 여기요. 여기 보면 여러분이 지금 여기는 안 나왔는데 전부나 일부 이 말이에요. 알겠죠? 여기 전부나 일부 이렇게 전부나 일부 그 말이 없어도 여기 일부라고 돼 있죠. 여기는 뭐라고 돼 있어? 대부분이죠. 그러니까 일부 그러면 큰일 나. 알겠죠? 전부 또는 일부 그러면 안 돼. 우리 시험에 나왔죠? 일부 그래서 틀린 것으로. 전부 또는 뭐요? 대부분이에요. 뭔 놈의 민법이 지금 글씨 착하고 있죠 지금. 알겠죠? 전부 또는 대부분이다. 일부 그러면 안 된다. 철거나 재건축에서 임대차. 중요한 거 봐봐.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언제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요 봐봐. 계약 체결 당시 구체적으로 고지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런 사람들 있죠. 진짜 나쁜 사람들은요. 내가요 항상 상가를 해가지고 돈을 잘 벌고 있어. 그러니까 꼬우니까 뭐라 한다? 한 3년 지났는데 뭐라 하냐면 우리 내년에 재건축 할 거니까 나가라고 그래. 우리 리모델링 할 거니까 나가라고 그래. 나간다 안 나간다? 안 나가면 돼. 재건축한다고 하면 더 좋아. 이 건물을 철거하고 옆에 건물을 철거해서 한 사람이 건물을 크게 지으려고 그래. 그럼 끝까지 버티면 돼요. 왜요? 재건축하려면 언제 재건축한다고 말을 해야 돼? 계약을 체결할 때 내가 임대차 계약 체결할 때 나한테 말을 해야지. 도중에 말하면 아무 필요 없다니까. 이런 경우가 됐는데 장사도 잘 안 되는데 재건축한다고 주인이 막 듣다같이 달려들죠. 그런 경우는 부인하고 저녁에 밥 먹으면서 콧노래를 부르면서 밥을 먹으면 돼. 알겠죠? 끝까지 나는 이건 못 나간다 버티면 돼. 그러면 돈이 나와. 무슨지 알겠죠? 내가 주인이다? 그러면 나는 모르겠어. 나는 임차인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것은 체결할 때 고지를 해야지. 이해되셨나요? 중간에 얘기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됐죠 지금?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또 여기요 안전사고리라든가 뭐 이런 것이 있을 때 그런데 다른 법령이 뭐죠? 국회법이죠? 다른 법령에 따라서 그래서 이런 게 있는데 이런 봐봐요. 장은 봐봐. 이 세 가지는 같은 거예요. 이 세 가지는 같은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 봐봐. 임차에서 의무를 현재 위반하거나 개수가 어려운 중대한 사고가 있을 때 이건 뭐 중요하지 않고요. 그럼 여기에서 내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여기 있는 거 있죠. 여기 있는 것이 전부가 다 주택하고 상가가 똑같아. 똑같은데 하나가 차이가 있어. 상가에는 없고 주택에만 있는 것이 있어. 주택에만 있는 거. 뭐가 있어? 주택에 있는 것은 뭐냐면 건물 소유자나 직계종속이 자기가 직접 뭐 할 거? 사용할 거. 그러니까요. 뭐죠? 임대인, 직계 전속, 전속이라든가 직계 비속을 포함하죠. 직계 전속이나 직계 비속이 직접 사용을 하려고 그래. 사용. 알겠죠? 직접 사용할 때는 거절할 수 있어. 이것은 어디만 있다? 주택만 주택 이거 상가에는 있어 없어. 그래서 여기 직계 전속이라든가 직계 비속이
직계 존속이나 직계 비속. 그럼 여러분요, 직계 존속과 직계 비속을 뭐라고 표현한다? 여러분 혹시 족보 보는 거 알아요? 족보? 족보 어떻게 있는지 알아요? 촌수하는 거? 알겠죠? 항상 여러분 촌수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이렇게 항상 나를 중심으로 나를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촌수는요, 나 있고 여기 이렇게 위 있죠? 이거를 직계 비속이라고 그래요. 직계 비속은 자 있죠? 자 이게 손자, 알죠? 직계 비속. 위로 뭐라 한다? 직계 뭐라 한다? 전속이라고 그래요. 직계 전속이요. 부모, 저부모 있죠? 저부모 이렇게 직계 전속이라고 그래요. 옆으로 가면 어떻게? 옆으로 가면 이거 반계혈족이라고 그래요. 반계혈족. 알겠죠? 그래서 반계혈족으로 하면 여기 형제자매 있죠? 나하고 형제자매 있죠? 형제자매 이렇게. 반계혈족 이렇게. 촌수를 정할 때 어떻게 정해요? 촌수를 정할 때 그것은 직계는요, 일시 때 일시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나하고 자식은 1촌이에요. 알죠? 나하고 손자는 2촌이에요. 어디 가가지고요, 손자가요 나를 정말 잘 따르죠? 그럼 아이고 우리 손자 그래야죠. 근데 딱 갔더니요, 손자가 지금 어떤 놈과 싸우면서 욕을 맛깔스럽게 하고 있죠? 그러면 가서 손자라고 하면 쪽팔리잖아요. 가서 뭐라고 불러야 돼? 이촌이라고 불러야지. 알겠죠? 이촌이라고. 왜? 이촌이나 손자는 똑같아. 이촌이야. 알겠죠? 말 잘 들으면 손자, 안 들으면 몇 촌? 이촌이야. 1, 2다가. 아버지하고 나하고는 몇 촌? 1촌. 할아버지하고 나하고는 몇 촌? 2촌. 다 하니까 옆으로는 20다. 20. 나하고 형제자매는 나하고 누이하고는 몇 촌? 2촌. 알겠죠? 아버지하고 아버지 형제자매하고는 몇 촌? 옆으로 가면 2촌이라니까. 큰아빠의 아들내미하고는 몇 촌 밑으로 가니까 몇 촌? 1씩 따죠? 그렇잖아요? 그럼 봐봐. 나하고 큰아빠 아들내미하고 몇 촌인가 봐봐. 나하고 큰아빠 아들하고 몇 촌이야? 몇 촌이라고 그래? 4촌이라고 하잖아요. 왜 4촌이냐? 나하고 아버지하고 1촌, 아버지하고 큰아빠하고 2촌, 큰아빠하고 자기네 아들내미하고 몇 촌? 1촌. 다 더하면 몇 촌? 4촌이잖아. 이게 4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물론 대한민국의 모든 여자는 남자들의 다 사촌 여동생이죠. 알겠죠? 그런데 아무튼 그렇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됐나요? 사촌이다. 이렇게. 이해되셨나요? 알겠죠? 이렇게 촌수를 정하는 것. 그래 이거는 이제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보면 우리가 외가댁의 촌수가 3촌인 사람이 왜 3촌이라고 하죠? 이모는 몇 촌이야? 이모. 이모나 엄마의 오빠 3촌이죠. 엄마하고 나하고 1촌. 엄마 오빠하고 2촌. 옆으로 가니까. 그러니까 3촌이라. 그러니까 외가댁에 3촌 관계에 있다 이 말이죠. 3촌, 촌수가 3촌이다 이 말이죠. 3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말처럼 여러분 이해됐나요? 3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전에 이제 잠깐 이제 미국에 있었을 때요. 조카가 나한테 편지가 온 거예요. 편지가. 근데 고노마가 벌써 지금 나이가 한참 됐네. 근데 그러면 삼촌 보세요 이렇게 왔더라고요. 삼촌.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뭐 삼촌 우리가 보통 삼촌 그러니까 이게 삼촌하고 이게요. 그게 잘 모르니까 지금도 생각나네. 편지를 한번 왔었는데요. 삼촌 보세요 이렇게. 그래서 보고 한참 웃었거든요. 삼촌이 아니고 뭐다? 삼촌이야. 촌수. 알겠죠? 이해됐죠 지금? 자 그걸 얘기한다. 그래서 여기요 상가하고 주택하고 차이는 뭐다? 딱 하나다. 뭐가 하나다? 자 임대인이나 직계 존비속이 직접 거주할 목적일 때, 직접 거주, 그것은 어디만 있다? 주택에만 있고. 어디는 없다? 상가에는 없다 이 말이죠. 어디만 있다? 주택에만 있고. 뭐는 없다? 상가에는 없다 이 말이죠. 알겠죠? 자 그럼 보세요. 계약갱신 요건 어떻게 한다? 계약갱신 요건은 최초의 기간을 포함해서 몇 년이다? 최초를 포함해서 몇 년이다? 10년을 초과하지 않아야 돼. 이때요 갱신되면 어떡하냐? 10년 동안 있잖아. 그러니까 상가는 정말 조심해. 10년 동안 있잖아요. 매년 1년 이후 1년 제한 범위 돼서 1년 이후에 100분의 5만 증액할 수 있어. 100분의 5만. 그러니까 10년 동안 있잖아요. 원래 1억이었죠. 그럼 1년 지나고 나서 5%를 올릴 수 있어. 그러면 1억 500만이야 보증금이. 그럼 1억 500만에 또 1년 지나고 나서 또 5%만 또 올려. 1억 500에 대한 5%. 그러면 5, 25, 525만 원인가 뭐 얼마인가 아무튼 그렇게만 500만에 25 이제 5%니까 25만 원, 525만 원. 그러니까 어때요? 그 다음에는 1억 1,025만 원. 그 다음에 또 1억 1,025만 원이다 또 5%. 이렇게만 계속 올려요. 몇 년 동안? 10년 동안.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알겠죠? 그게 문제 아니에요 지금.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계약갱신 요건은 전체 임대차 기간을 10년으로 제한하고 있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법정갱신은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게 자 지금부터 봐. 자요. 우리가 이제 상가는 몇 년이다? 상가는 90년부터 계약을 했어. 그러면 2000년까지가 10년이죠. 그럼 2000년까지 반드시 10년만 보장한다는 것이 아니고 10년까지는 의무적으로 보호를 해줘야 돼. 상가는 10년까지는. 그럼 어떻게 하죠? 10년째가 됐죠. 지금 2010년째. 10년째가 되기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1개월 사이에 임대인이 나가라고 해야 돼. 나가라고 하면 그때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임대인은요 10년만 있는 줄 알고 10년 동안 월세도 안 올리고 가만히 있은 거예요. 10년째가 되는데 이 사람 안 나가는 거예요. 너 왜 안 나가냐? 당신이 말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니까 살고 있다. 10년 됐으니까 나가서 둘이 싸운 거예요. 팔려면 하겠냐? 10년간만 보장한다는 말이 아니고 최소한 10년을 보장을 해줘야 된다는 말이고, 그럼 10년째가 될 때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나가라고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나가는 말을 했어 안 했어? 안 했죠. 그러면 다시 몇 년을 또 살 수 있다? 1년, 2001년, 1년을 다시 법정갱신하면 아까 몇 년이라고 그랬죠? 1년. 그러면 10년을 초과할 수 있는 1년을 더 살아. 그러면 1년째가 되는, 나중에 또 1년째가 되는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나가라고 해야지. 무슨 말이죠? 근데 이 사람 보통 사람 어떻게 한다? 알았어, 그럼 너 끝나면 꼭 나가. 끝나면 나가. 벌써 지금 6개월 전도 아닌데 그렇게 얘기했어. 효력이 있다 없다? 없어. 언제만 효력이 있어?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만 얘기해야 돼. 이해됐죠 지금? 그 말이 중요하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자요, 보증금액을 초과. 보증금을 초과한다는 말이 무슨, 환산 보증금이 얼마다? 서울에서 얼마나 초과했다? 10억이다면 10억. 그럼 9억을 초과했죠. 계약갱신은 주변, 이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갱신 요건 없다고 그랬죠. 이런 사람들 갱신 요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주변 상가 건물의 차임이나 경제상 변동 등을 고려해서 차임과 보증금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100분의 5 이렇게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갱신되는 것은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갱신된 것으로 보고요. 임대인은요,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에서 1개월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 통지를 해야 돼. 알죠? 이런 것을 통지나 조건을 변경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는 법정 갱신되죠. 아까 우리 법정 갱신을 몇 년으로 본다? 1년으로 보고. 그럼 누구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를 통과할 수 있고, 몇 개월이 지나면 3개월. 알겠죠? 누가 통과한다? 임차인이 통과하고. 임대인은 통과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법정 갱신되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보를 하고 있고, 몇 개월이 지나면 3개월이 지나면.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임차인은 통과를 한다 안 한다? 임대인은 통과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권리금이죠. 자, 권리금이라는 게 뭐죠? 이런 권리금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권리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제 얘기 나왔죠? 권리금이라고 하는 것은 영업을 하려는 자가 임대인 또는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위에 지급하는 금전 등을 얘기한다. 알겠죠? 금전 등의 대가를 얘기한다. 이렇게 됐죠? 그런데 권리금은 뭐가 있어? 첫 번째 영업 권리금이 있죠? 영업 권리금이 있고, 또 무슨 권리금이 있어? 시설 권리금이 있죠. 시설에 관한 권리금하고 영업은 뭐죠? 노하우 같은 거. 뭐죠? 우리가 뭐 단골 손님 같은 거, 거래처 명단 같은 거. 여러분들이 부동산 사무소를 뭐죠? 인수받으면 뭘 해요? 지금 거기에 있는 물건 있죠, 물건을 다 넘겨봤죠. 그건 영업 권리금이란 말이죠. 거기에 있는 컴퓨터 같은 거 다 넘겨봤죠. 그건 시설 권리금이란 말이죠. 그러면 책상, 의자가 다 넘겨봤잖아요. 이 두 가지를 합해서 우리는 권리금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권리금 계약이란 말이 뭐예요? 권리금 계약은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는 것을 권리금 계약이고, 권리금은 누구냐? 이런 권리금은 누구한테 지급할 수 있죠? 임대인한테 줄 수도 있고요, 임차인한테 줄 수 있어. 이러면 임대인한테 주는 권리금은 뭐라고 한다? 바닥 권리금이라 하죠. 말이 되나요 이게? 무슨 바닥을 뭐 빡빡 끼는 것도 아니고요. 건물 지어놓고 건물을 임대하면서 바닥 권리금 받은 사람이 있어. 어차피 당신 나중에 받을 거니까 나한테도 달라 이거예요. 그게 말이 되냐고요. 어쩔 수 없이 그거 주고 들어가죠? 바닥 권리금. 우리 보니까요, 우리 중개업사 있죠? 자기가 분양을 받아가지고 바닥 권리금 받은 사람도 있더라고요. 자기가 그 상가 건물로 분양을 받았어. 분양을 받고 난 다음에 우리 학원생한테 다시요, 이게 임대를 주면서 학원생이었던 사람이 학원생한테요 바닥 권리금을 받았더라고요. 그게 말이 되냐고요, 그게. 자기 건물, 자기가 이제 분양받은 건물인데 그 권리가 어디가 있어, 바닥 권리가. 알겠죠? 아무튼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오래 못 살죠. 알겠죠? 자, 그럼 권리금 봐봐. 그럼 권리금은 여러분 뭐예요? 여기 권리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뭘 얘기하는 것이냐? 자, 보시면 잠깐 줄여야 되겠네요.
자요, 권리금 이렇게 돼 있죠? 자, 권리금 보면 권리금 횟수기에죠? 임대차가 아닌 권리금 봐봐. 횟수를 할 때 끝나기 6개월 전까지,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종료시까지예요. 지금까지 말 안 했죠? 6개월에서 1개월이죠. 그게 아니고 종료시까지. 전에는 이게 3개월이었거든요. 3개월. 이거 된다 안 된다? 안 돼. 6개월에서 종료할 때까지. 6개월에서 종료할 때까지요. 알겠죠? 전에는 3개월이었어. 그럼 종료시까지. 그럼 봐봐요. 그냥 권리금은요. 여기는 보면 권리금 횟수 기회를 보호한다는 거죠. 근데 이 말의 뜻이 뭐냐? 6개월 전에는 방해할 수 있고요. 끝나면은 방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가 이 사람 권리금 받는 게 미워. 그러면 6개월 전에요. 다른 사람을 데려왔어. 나 싫어. 계약 안 해도 돼. 그 끝나기 6개월 안에 끝날 때까지 사람을 데려왔어. 아무리 미워도 계약해야 돼. 알겠죠? 무조건 계약할 의무가 있어. 그런데 끝났어. 끝날 때까지, 기간이 끝날 때까지 사람을 데려오지 못했어. 그럼 난 그 사람한테 계약 안 해도 돼. 그러니까 나는요, 임차인은 언제까지 반드시 데려와야 돼, 신규를? 6개월에서 끝나기 전까지 사람 데려와야 돼. 데려오면 무조건 나는 계약해야 돼. 나하고 둘이 막 엄청나게 피튀게 싸웠어. 그래도 계약해야 돼. 계약 안 하면 손해상해야 돼. 내가 지금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6개월에서 끝나기.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들이 곧 지금 영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년부터. 내년부터 여러분 영업을 하게 되면 이런 일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곧 닥친단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6개월 전까지 끝나기, 종료시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신규 임차인 되는 자로부터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한테 권리금 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방해하면 안 돼. 알겠죠? 그러면 여러분 어떤 것을 방해하면 안 되느냐? 봐봐. 재밌는 거 봐봐. 여기 1, 2, 3, 4죠. 이런 것을 방해하면 안 돼. 뭐예요? 봐봐. 누가 주선해서 누가? 임차인이 주선, 임차인이 주선, 임차인이 주선했어. 그런데 임차인이 데려왔어. 누구를요? 신규 임차인을. 신규 임차인이 데려왔는데 그 사람한테요.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을 데려왔는데 임대인이요. 자기한테 권리금을 요구해. 자기한테. 그럼 돼, 안 돼? 안 되죠. 자요, 그 다음에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는 자한테 권리금을 수수해. 자기가 권리금을 수수해. 자기한테 권리금을 달라가든지 임대인이 자기가 권리금을 받아버려. 그럼 돼, 안 돼? 안 된다. 안 되죠. 누가 받아야 돼? 임차인이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을 데려왔는데 권리금 지금 못하게 방해를 해. 걔 미우니까 지우지 말라고. 그 전에 사람도 쟤 들어올 때 권리금 안 받고 들어왔으니까 당신도 안 줘도 된다. 막 이렇게 한 사람 있잖아요. 임대인들 보면 그렇게 못된 사람도 있거든요. 알겠죠? 그 다음에 뭐다? 재밌는 말이 이거죠. 이거 제일 재밌는 말. 이거 제일 나쁜 사람. 지구상에서 제일 나쁜 사람 보면 여기 보면 뭐냐면 이거죠. 현저하게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해. 무슨 말이냐? 이 사람이 미우니까 권리금을 못 받게 하고 싶은데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뭐라 한다? 원래 보증금 5천에 100만 원이에요. 알죠? 여기 보증금 5천에 100이단 말이죠. 근데 얼마 한다? 보증금은 8천에요. 150으로 불러버려. 그러면 죽었다 깨나도 이 집은 누가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안 들어오죠. 이것을 뭐라 한다? 권리금 받는 것을 방해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현저하게 고액의 월세와 차임을, 월세하고 보증금을 요구하는 거. 원래 5천에 100이었으면 5천에 100에서 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된다? 8천에 150으로 내버리면 그 집 나가겠어 안 나가겠어? 안 나가겠죠. 그러면 이때도 손해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 중요해요. 근데 이걸 그럼 어떻게 알아야 되냐? 그렇게 뭐 굳이 암기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보면 그만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누가 데려왔다? 누가? 임차인이 데려왔다. 이것만 알면 되죠. 그런데 임대인이 나쁜 짓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지. 이걸 뭐 암기할 게 뭐가 있어. 그런데 여기 봐봐요.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차 계약 체결을, 임차인 데려왔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을 해.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한다 이 말이죠. 누가요? 임대인이. 임차인이 데려왔는데 아무 이유도 없이 거절해. 그러면 봐봐. 임차인이 사람 데려왔죠? 데려왔는데 계약을 거절하려면 어떻게 거절해야 돼? 여기 있는 거. 여기 있는 경우만 거절해야 돼. 그 외에는 거절을 못 해. 무조건 계약을 해야 돼. 재밌는 말씀부터 나와. 알겠죠? 자, 보면, 어떻게 돼 있죠? 자요, 누가 지금 데려왔죠? 누가? 임차인이 지금 데려왔죠? 임차인이 데려왔는데 그 신규 임차인이 딱 보니 보증금하고 월세를 지급할 자력이 없대. 근데 이걸 어떻게 하나 모르겠어요? 제가요, 딱 데려왔는데, 딱 보니까, 월세 못 낼 것 같은데, 이거잖아요. 이걸 어떻게 하냐고. 웃기잖아요. 당연히 이때는 거절할 수 있겠죠?
이 사람이요 임차인에서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대. 우려가 무슨 뭐 공국을 우리는 것도 아니고 알겠죠? 이 사람이요 뭔가 보니까 이 사람이 엉뚱한 짓을 할 것 같다 이 말이죠. 그거를 신기가 있어야죠. 임대인은. 아 그렇잖아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그러니까요 여러분요 우리는요 지금 풍수 지리도 배워야 되고 신기 가가지고 야 신내림을 받아야 돼. 건물주가 되려면. 왜요? 이 정도 상태는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말이냐고 이게. 저 사람 보증금 못 낼 것 같은데 뭐 뭔가로 위반할 것 같은데 이걸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재밌는 말은 이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됐죠. 임대 몇 년요?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아요. 1년 6개월. 문제는 이 1년 6개월 동안 영리 목적으로 사용을 안 해야 되는데 누가 1년 6개월 동안 누가 임대인이 임차인이 이게 이제 문제가 많았단 말이죠. 그래서 대법원이 정확하게 했어. 임대인이 이 말이죠. 임대인 왜? 지금 거절하는 거니까. 임차인한테 뭐라 하냐? 식당하고 있는데 너 나가라. 나는 이것을 1년 6개월 동안 영리 목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다른 사람한테 뭐 식당을 만약에 문방구로 준다거나 다른데 뭐 장사하는 걸로 주지 않겠다는 거죠. 그냥 여기서 비워놓고 나 혼자 여기다가 그림 그리는 서재로 쓰겠다는 거죠. 임대인이 임차인. 그래서 여기서 이게 이제 문제가 됐어. 그때는 임대인이 그렇다는 거야. 임차인이 그렇다는 거야. 학자들이 어떤 사람이 임차인이다, 어떤 사람이 임대인이다. 판례가 임대인이 1년 6개월 동안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임대인이. 그러니까 내가 계약을 거절해도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져. 너 나가. 나 이거 이제 세 안 줄 거야. 나 이제 이거 세 안 줄래. 세 안 주니까 권리라는 게 의미가 있어 없어? 없죠. 그 사람의 어떤 인적 노하우 아무 필요 없잖아. 내가 세를 안 주는데. 그래서 임대인이 1년 6개월 동안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거야. 임대인이. 알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냐면 여기 지금 다 임차인 그러죠. 봐봐. 이번에는요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임대인, 임차인이 사람을 못 데려왔어. 임차인이요 계속 기다릴 수 없잖아. 내 건물을 비우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임대인이요 선택했어. 신규를. 임대인이 데려왔어. 임차인이 못 데려오니까 임대인이 데려왔는데 임차인이 임대인한테 묻지도 않고 임차인하고 신규하고 둘이 권리금 주고받고 계약을 한 거예요. 권리금 계약을 한 거예요. 그 임차인하고 신규가. 그래가지고 권리금 지급해. 그러면 임대인 열 받아 안 받아? 열 받아. 왜? 이 임차인이 못 데려오니까 내가 데려왔는데 광고 내가지고 나한테 말도 않고 둘이 계약해서 권리금 주고받았어. 그럼 내가 뭐라고 그래? 반드시 누가 데려와야 돼? 누가? 임차인이 데려와야 돼. 주선이란 말은 임차인이 데려왔다 이 말이죠. 여기 지금 누가 데려왔어요? 임대인이 데려왔는데 임차인이 계약해버리죠? 그럼 권리금 나 싫어. 너 나가. 할 수 있단 말이죠. 지금 이해됐나요? 알겠죠? 그것을 얘기해요. 그 다음에 여기요.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는 자의 보증금이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알려줘야 된다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봐봐요. 이번에 그 대구 고등법원에서 어제 얼마 전에 판결이 났어. 어젠가 그젠가 판결이 났어. 뭐냐면 주택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아까 말했죠. 주택에서는 임대인이나 직계 존비속이 실제 사용을 할 목적으로 갱신을 거절했는데 그것을 실제 사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법용을 하느냐. 주택은 다른 사람한테 임대를 준 경우는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 임대를 준 경우 그래가지고 이 임대 때문에 문제가 돼가지고 서울지방법원에서는 뭐라고 했냐. 이 사람이 임대 주지 않고 이걸 팔았어. 매매했어. 매매는 임대가 아니다. 그러니까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랬어. 알겠죠? 그런데 이번에요 대구지방법원 고등법원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이 사람이 임대 다른 사람한테 법에는 뭐라고 했다고 그것을 다른 사람한테 다시 임대를 주면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대구 고등법원에서는 뭐라고 했냐. 이 사람이 임대를 준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이 매매를 했거든요. 매매를 한 경우는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요. 지금 아주 이게 문제야. 알겠죠? 아직 대법원 판결이 없어.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이건 결정을 할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아직은 그리고 법에는 주택은 뭐냐면 직계 존비속이 사용한다고 해서 나가라고 그랬어. 갱신을 거절했어. 그러고 나서 다른 사람한테 다시 임대를 줘. 그러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돼. 그런데 임대를 준 것이 아니고 매매를 했어. 그때는 책임을 지냐 안 지냐 이게 이제 문제가 돼. 그럼 국토교통부로 뭐냐? 임대를 주지 말라는 것은 매매도 안 된다는 뜻이다. 이렇게 이제 지금 따지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요, 서울지방법원에서 뭐라 하냐면
이건 임대인의 재산권을 행사를 방해하는 거죠. 제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임대인의 재산권도 보호를 해야 되니까 엄격하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왜? 임대인의 재산권을 제한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임대라고 되어 있으니까 임대 속에는 매매는 들어가지 않는다 그랬어. 매매란 경우는 괜찮다. 반대 대구고등법원에서는 임대라고 했지만 매매도 안 된다. 이렇게. 지금 두 개에서 둘 다가 이제 다시 이제 대법원에 올라가겠죠? 대법원에서 아직 판결이 아직 안 났단 말이죠. 이건 판결이 나와야 돼. 알겠죠? 그런데 상가에서는 그런 말이 없으니까. 상가는 거의 없다고 그랬지, 하나가? 알겠죠? 그거 신경 쓰지 말고. 자, 지금 여기요. 그러면 언제 한다? 손해배상은요? 여기 봐봐.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데요. 손해배상을 어떻게 하느냐? 임대차가 종료한 날이에요. 방해가 종료가 아니고, 시험에 얘기 나왔다고. 방해가 종료한 날부터 3년인데 10년 아니에요. 10년 아니라고. 1년 아니라고. 알겠죠? 3년이고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안에 손해배상을 해야 돼. 청구해야 돼. 방해가 우리가 볼 때는요, 방행이니까 방해가 종료한 날로부터 이렇게 하고 싶잖아요. 방해가 종료한 날이 아니고 언제부터다? 임대차가 종료한 날. 임대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이해됐나요 지금? 언제부터?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자,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봐봐요. 권리금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 있어. 암기하지 마. 대규모. 그 다음에 대규모는 어디죠? 여기 이마트. 준대규모. 그 다음에 여기는 준대규모는 어디를 얘기하냐면 우리가요 슈퍼마켓이라고 하죠. 슈퍼마켓. 알겠죠? 그래서 여기요 SSP요. 그 다음에 국유재산. 그 다음에 공유재산.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거. 공유재산. 권리금이 적용되지 않아. 그런데 전통시장은 인정돼. 옛날에는 전통시장이 인정 안 되는데 전통시장은 인정돼. 그래서 여러분요 시험에 만약에 권리금 적용을 받는 것은 그러면 전통시장이에요. 대규모, 준대규모, 국유재산, 공유재산 권리금이 없어요. 그런데 뭐는 된다? 전통시장은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권리금에 관한 것은 권리금에 관한 계약서를 누가 쓰냐?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 다음에 임대차 표준계약서,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누가 쓴다? 임대차 표준계약서는 누구요? 법무부 장관이 써. 법무부 장관이. 알겠죠? 이렇게 하고요. 법무부 장관이 한다. 알겠죠? 여기 있네 여기. 법무부 장관이 한다. 임대차. 그 다음에 전대차. 여기 우리 시험에 안 났어. 전대차에서는 권리금이 인정되지 않아. 전대차는. 그래서 전대차는 권리금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기타죠. 기타만 보시면 임차인이 몇 기를 연체하면 3기 뭐 할 수 있다? 해지할 수 있어. 알겠죠? 그래서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요. 자, 이건 여러분요. 이건 밑으로 보지 마. 이것은 의미가 없으니까 지금. 그 다음에 임대인의 지위가 양수인에게 승계된다. 그러면 임대인의 지위가 양수인에게 승계되면요. 이미 발생한 연체 차임 채권이죠. 이미 발생한 채권. 이미 발생한 채권은요. 채권은 특정인과 특정인이죠. 그러니까 발생하기 전까지는 임차인이 임차인이 임대 종전 임대인하고 발생한 후부터는 새로운 임차인하고 양수인하고. 알겠죠? 그래서 요건을 갖추지 않는 한 승계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알겠죠? 승계되지 않는다. 당연히 승계되지 않죠. 채권은 특정인과 특정인의 관계이니까. 알겠죠? 그럼 이 사람이요 뭐라고 했냐면 종전 임대인한테 2번 연체했고요. 집주인이 바뀌고 새로운 소유자한테 또 2번 연체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4번으로 보지 않고 몇 번으로 본다? 2번으로만 본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다음에 여기 이제 재밌는 말은 우리가 그 증여 갈 때는 얼마나 증여한다 그러죠?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있어 없어? 없죠. 근데 우리 혹시 선한 임대인 아시죠? 서장훈이 임대로 깎아줬다잖아요. 선한 임대인. 원래 이것이 300만 원인데 300인데 180으로 깎았단 말이죠. 180으로. 알겠죠? 그랬는데 지금 코로나가 끝났죠. 코로나가 끝난 상태에서 다시요 증여 갈 때는 원래 300까지는 바로 증여 갈 수 있다 이 말이죠. 이제 코로나 끝났으니까요. 다음 달부터 300 주세요. 그러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다시 증여 갈 때는 1년 지나고 몇 번 얼마만 100분의 5씩만 증여 가고, 우리가 선한 임대인들 보면은 월세 깎아준 사람들 있죠. 증여 갈 때는 바로 그냥 원래 상태로 바로 증여 갈 수 있어요. 코로나가 끝났으니까. 이번에 지금 우리요 마스크도 벗는다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끝났다 이 말이에요. 종식이다 이 말이잖아요. 그럼 바로 그냥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원래 월세 보증금 월세까지는. 알겠죠? 원래 월세까지는 증여를 할 때는 바로 그냥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요. 여러분요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건 이제 여러분요 우리 시험은 아직 안 나왔는데요.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하려면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요 임대를 살다가 1억 원의 보증금을 살고 있는데 1억 원을 월세로 전환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여러분요 지금 여러분요 어떻게 하고 있죠?
지금요 그 연일할 2푼이라든가 여기요 연일할 2푼이나 그다음 뭐죠 기준금리의 4.5를 곱해야 돼. 4.5 주택은 2%를 더하고 여기는 4.5로 곱해.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기준금리 얼마죠? 저 한 4 되나요? 4? 기준금리가 만약에 4.5 더하기 봐. 지금 기준금리가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여기 4.5에다가 4.5로 곱한 거예요. 그렇게 곱하든지 연일할 2푼이라는 게 뭐예요? 보증금이 1억이면 연일할 2푼이면 1,200만 원이죠. 1,200만 원을 이제 월이니까 월세니까 12개월로 나눠야 되겠죠. 그럼 월 100만 원이잖아요. 이렇게 하든지 기준금리의 4.5에다가 4.5배 기준금리 4에다가 4.5로 곱해봐. 그러면 4, 5, 20, 4, 4, 16 뭐 해가지고 얼마 되죠? 알겠죠? 얼마 돼 아무튼 알겠죠? 그러면 그거다가 곱해가지고 이것을요 2개 중에서 더 낮은 쪽 그러니까 여기는 월 100만 원이고 여기는 월 90만 원이다. 그럼 90만 원까지 월세를 추가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요 주택은요 연일할이야. 연일할 또는요 주택에다가 기준금리가 2%를 더해야 돼. 그러니까 지금 기준금리가 만약에 5%다. 기준금리가 그럼 2% 더해가면 7%죠. 7%니까 연일할이라는 것은 10%다 이 말이잖아요. 여기는 7%밖에 안 되죠. 그럼 여기가 더 크니까 낮은 쪽에 계속 계산을 해. 그러면 연 7%니까 만약에 1억을 만약에 월세로 전환한다. 그럼 연 7%니까 얼마죠? 얼마? 7%가 얼마? 700만 원이죠? 700만 원을 12개월로 나눠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700만 원 12개월로 나누면 그럼 얼마가 되죠? 아무튼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한 50만 얼마 되죠? 그렇게 월세를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뭐냐면 상가는 연일할 2푼에다가 연일할 2푼 또는 기준금리의 4.5로 곱하고 주택은 연일할이나 또는 기준금리의 2%를 더하고 곱하고 2%를 더하고 4.5로 곱하고 이해됐죠 지금? 여기는 상가는 연일할 2푼이고 주택은 얼마고? 연일할이고 이해됐나요? 그렇게 한다 이 말이죠. 여기까지를 뭐라 한다?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상가는 주택과 다르게요 약간의 이런 것들이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차이가 있어. 차이가 있는 것만 보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요 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여러분한테 맞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뭐를 해야 되냐면 여러분요 주택 있죠? 여기 또 있어요? 또 있어? 없죠. 그래서 여러분요 그것을 뭐냐면 그 주택 임대차 보호법을 보면서 같이 봐야 돼.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하고요. 그럼 잠시 쉬었다가요 OX 문제를 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